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 전북 순창경찰서에 10대 소년 4명이 등장합니다. 단독으로 온 건 아니었고 모두 부모를 대동하고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뗐죠. 저희가 게임을 좀 하다가요. 친구가 벌칙을 받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란 경찰은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자취방의 주소를 확보해요. 근데 거긴 이 경찰서가 있는 순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래요. 아니 그럼 얘네들은 왜 지금 50km나 떨어진 여기 순창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걸까요? 자, 우선 그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해당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에 서둘러 연락을 취했어요. 그쪽에서 경찰을 보냈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원룸을 방문합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실내가 보였어요. 좁은 원룸인데 온갖 이불, 옷까지 먹다만 과자, 음료수 막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19살 A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예요. 근데 한눈에도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죠. 얼굴과 온 몸에 시퍼런 피멍이 있는 건 당연했고 젖꼭지가 전부 뭉개져 있고 복부는요 피멍이 너무 심해서 배꼽의 위치를 찾기 힘듭니다. 또 왼쪽 귀는 피가 가득 차서 혈관이 부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 뼈와 장기도 온전치 못하죠. 늑골을 비롯해서 갈비뼈 3대 부러졌고 전신 근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과 항문까지 파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추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 심각한 근육 손상, 그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게임 벌칙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그냥 막말로 애를 죽일 때까지 패고 괴롭힌 거잖아요. 경찰에 자수한 4명의 가해 청년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설명하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이 게임의 이름은 일명 패드립 놀이. 가해자 넷이 피해자한테 야, 너 우리 4명 중에 1명 지목해봐 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지목한 사람의 부모 욕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빨리 해. 이거 게임이잖아. 우리 부모 욕하라고. 그래서 이걸 못 이기던 피해자 A군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자마자 반응이 싸늘해졌죠. 뭐야? 이 새끼 진짜 욕했네? 너 패드립 하냐? 기분이 나쁘다면서 무리가 다 몰려들어서 A군을 폭행합니다. 이거 집단 폭행이잖아요. 정상적인 친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게임은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졌고 A군이 결국 정신을 잃었다는 게 가해자들의 주장이에요. 너 이런 애들 정말 너무 싫어.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들의 그 비정상적인 관계 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건 1년 전이었어요. 때는 2018년인데 고3이던 A군이 경남에 살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광주로 이사를 옵니다. 취업을 위해서요. A군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홀로 3남매를 키웠고 A군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형과 누나 모두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A군 역시 가족의 짐을 덜기 위해 일찍 직장을 갖길 원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바로 광주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였습니다. 홀로 광주로 왔고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2000년생의 옹군, 최군, 그리고 2001년생의 허군과 지군이었죠. 얘네들이 바로 A군을 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해당 직업학교에서도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무리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소년원을 다녀온 전과도 있었고요. 전에도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력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처음엔 무리와 곧잘 지냈죠. 워낙 이 A군 성격이 남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요. 사실 이 관계가 동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색이 드러난 건 2019년 3월. 무리들이 자기네가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깝다면서 A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절 못하는 성격의 A군은 이걸 받아들였고요. 이때부터 피해자를 향한 이 무리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우선 A군이 좀 또래보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런 A군을 마치 자기들의 하수인처럼 부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담배 좀 사와. 야야야, 나 그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 그것 좀 사다 줘. 잔심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A군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새끼가 하면서 막 다짜고짜 때리고,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청소기 들고 때리고, 목발 같은 대옥으로 때리고. 집단 폭행이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또 같이 지내다 보니 A군이 특히나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물고문이 자행되었죠. 욕실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고 A군의 머리를 막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면서 가해자들은 비웃고 놀리고, 그런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의 공포 속에 A군은 점점 주눅이 들어가요. 무력감이 드는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도 또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 금품갈취가 목적이에요. 돈 뺏으려고요. 당시 A군은 직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달 7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당은 야, 너 오늘 월급날이지? 하면서 협박, 폭행을 통해 이 돈을 빼앗았고, 그걸 지네들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어요. 그게 이어지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A군의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형과 누나한테 용돈을 받아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타지에 살던 A군의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친구한테 40만 원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나는 그 당시만 해도 동생이 버는 거에 비해 생활비가 모자라겠구나 생각을 해서 선뜻 그 40만 원을 메꿔줍니다. 근데 몇 주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나, 친구랑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 실수로 친구 핸드폰을 하수구에 빠뜨렸어. 이걸 보상해줘야 된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동생의 부탁. 누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큰오빠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큰형 역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형이 야, 그거 너 진짜 맞아? 하면서 그 A군의 친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해자들 중 한 명이었죠. 근데 통화 내용이 어땠는 줄 아세요? 다짜고짜 전화를 받아서 형한테 욕설을 퍼부어요. 아니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가족이면 대신 보상해줘야죠 하고 막 무섭게 따져댑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진짜 친구 맞아요? 가족들은 당연히 의심했고 아무도 결국은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연락을 받은 건 가족만이 아니라 A군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처음 요청한 액수는 한 80만 원 정도? 근데 친구들이 한 명씩 거절을 하니까 그 단위가 점점 낮아지기도 해요. 나중에는 야, 그냥 나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하고 애원을 했고요. 이 모두 가해자들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5일 누나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근데 100만 원까진 못 주더라도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 이런 진짜 간절한 호소였죠. 누나는 너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너 월급 받는 건 어떻게 쓰니?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걱정되니까요. 근데 A군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누나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돈 타면 안 돼 하면서 동생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게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로부터 3일 후인 6월 8일, 4명의 가해자들은 자취방에서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 대뜸 패드립 놀이를 시작했고요. 당연하게도 타겟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A군이었어요.
욕을 하라고 시켜서 했더니 네가 감히 우리 부모 욕을 해? 하면서 무차별 폭행. 주먹, 발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목발, 우산 이런 게 다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새벽 1시 30분 버티다 못한 A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일당은 그에게 이불 한 장을 슉 덮어놓고는 곧바로 집을 나섰죠. 30분 후 이들이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A군이 어떤지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룸에 반지를 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반지인데. 또 나갔죠. 그러다가 새벽 4시 15분 다시 원룸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A군을 도와주기, 구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차디찬 방바닥에 쓰러진 A군을 보고도 가해자들은 그대로 방치했고 대신에 그의 휴대폰을 챙겼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신고할까 봐요. 이후 무리는 빌린 렌터카를 타고 전북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거긴 가해자 중 옹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만나 여태까지의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는데 부모가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자수해야 된다 설득이 이어졌고 결국 6월 10일 밤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A군은 싸늘한 원룸에서 이틀을 방치된 채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그래요. 이 가해자들이 자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럼 그게 어떤 대단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냐?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주장하길 부모 욕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좀 때린 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의 혐의는 단순히 폭행치사였죠.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죄인데 이게 살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사 쪽을 받으면 당연히 형량이 더 낮죠. 그러다 얼마 후에 수사를 해본 경찰이 아니 피해자 시신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참혹하잖아.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부검의 역시 A군이 그날의 폭행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몸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소견을 내놨고요. 평소에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의심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하루 이틀 한 폭행이 아니란 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가해자들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피해자를 물고문하는 모습, 폭행당한 피해자를 나체로 촬영한 모습, 심지어 그 옆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랩을 하는 인간 이하의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무슨 랩을 뭘 짓거렸는지 좀 가사를 보면 눈을 못 뜨고 죽어가고 있고 너는 살 고깃 덩어리일 뿐이야.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이게 인간인가요?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결국 가해자들은 폭행치사가 아닌 더 중대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이제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2019년 12월 20일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옹군에게 징역 20년, 최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당시 만 나이로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했던 지군과 허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항소했어요. 2020년 6월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들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옹군은 징역 18년, 최군은 징역 9년, 허군과 지군은 각각 성년이 되면서 징역 11년과 10년이 선고됐어요. 이렇게 형량이 좀 줄어든 이유는 1심과 달리 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재판문의 판결문을 보면 폭력 행사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네, 말도 참 어렵네요. 여기에 더해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또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그렇게 받은 형량대로 이 가해자들이 언제 출소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옹구는 2037년, 최구는 2028년, 허구는 2031년, 그리고 지구는 2030년에 만기 출소합니다. 재판 내내 이 가해자 4명의 모습은 참 뻔뻔했습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을 만큼 때려놓고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 변명, 저는 너무 치가 떨리는데요. 참고로 이들이 재판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찍힌 그 사진들도 논란입니다. 눈에 띄는 건 명품 브랜드의 모자, 그 외에도 수십만 원에 달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죠. 이것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이들이 무슨 돈으로 이걸 구매했는지 저는 그게 더 열받습니다. 사람 구걸시키고 끝내 때려 숨지게 한 그 A군의 재산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유가족 A군의 누나는 가장 후회되는 기억으로 동생의 돈 부탁을 거절한 날을 꼽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이 돈을 보내줬더라면 조금이라도 동생이 좀 덜 맞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참회하고 후회할 사람은 유가족이 아닌 가해자여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에 비하면 그들의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 속에서라도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비열함을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